BYD 부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BYD는 지금 사실상 BYD 아토 3만 지금 팔고 있고 BYD C를 아주 좋은 가격에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초반의 가격에 BYD C를 사전 계약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그 두 대만 전시한 게 아니고 BYD에서 갖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의 차들을 다 가져왔어요. 덴자도 갖고 오고 뭐 C라이언도 갖고 오고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BYD 중에 가장 비싼 양악 U8, U9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펜스 쳐져 있으니까 요거는 못 보는 것 같고 요거를 잠깐 볼게요. 띠리링 띠리링. 계기판에 지금 차가 이렇게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예, 요게 바깥의 광경이 지금 이렇게 센싱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계기판이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위를 이렇게 감싸는 레이아웃이에요. 예, 이렇게 약간 통해 있어요. 통해져 있고 그 위에 에어컨 송풍구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아주 질 좋은 가죽으로 감쌌고, 여기도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는데 맥스 50W 초고속 충전, 예, 그렇게 되고 냉장고 있고 세상에 고급지다는 뭐는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동반석 앞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온통 가죽으로, 그리고 온통 위에는 다 스웨이드로 감쌌고 디지털 룸밀러 뭐 이런 것들 다 베개도 고급지고 고급이라는 고급은 다 넣고, 이런데도 이런 뭐 호두나무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가격이 중국에서는 꽤 비싼 가격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가격이죠. 잠깐 뒤로 가볼게요. 자, 뒤 시트도 상당히 거의 소파형 시트예요. 시트가 다 굵고 푹신푹신하게 착자감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지 뭐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바닥판이 조금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거고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트가 요게 들쳐지면서 이렇게 접히기도 하거든요. 뒷좌석 공간도 이게 중국의 VVIP를 위한 차잖아요. 온통 가죽의 호두나무 장식에 스피커는 에비던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예, 제가 뭐 오디오까지 잘 알진 못해가지고 뻑적지근할 정도로 럭셔리하게 만들었어요. 트렁크 잠깐 볼게요. 정통의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무게 때문에 위로는 못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열리게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그냥 요 정도, 그리고 바닥을 돌치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가 있네요.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차예요. 15cm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차고 높이 조절이 되고 각 바퀴에 300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00마력짜리 엄청난 고성능 차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3초대에 이렇게, 무게는 3톤이 넘습니다. 3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에 이러저러한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무쇠로 만든 듯한 로우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차대나 이런 것들도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 에어 서스펜션 관련해서 이렇게 기체를 서스펜션에다 넣어주고 막 이런 리저브 탱크 같은 것들이 차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배터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미디어 오토.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디테일이 보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헤드램프는 여기 있고, 공개는 2년 전에 했고 실제로는 작년에 뭐 중국 내에서만 한 2,500대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되게 비싼 차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가격이 뭐 2억 넘고 막 뭐 이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디자인이 과하긴 하죠. 이렇게 뭐 램프류라든지 뭐 앞에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게 좀 과한 것도 있고, BYD가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존경의 뜻을 담은 양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상징으로는 번개를 뜻하는 감골 문자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정통 SUV 차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랜드로버 디펜더라든가 뭐 이런 차들 딱딱 각진 스타일의 그 정통 SUV 스타일이고, 이게 방수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SUV들이 한 물 80cm 정도까지도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차체를 높이면 1m 정도까지도 건널 수 있다고 하고, 되게 깊은 물에서도 차가 떠다닙니다.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뭐 프로펠러가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차가 떠다니고 30분 동안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온다고 해요. 재해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양왕 U8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수 처리가 얼마나 잘 됐길래 이게 물이 안 들어가나 했는데, 다른 차랑 막 완전히 차별화되는 방수 기능이 더 추가가 됐거나 그 정도의 문짝은 아니에요. 그냥 뭐 비슷한 재료로 조금 더 기밀하게 좀 디자인을
했다.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고무 패킹의 이런 라인 같은 거 그어진 게 조금 다르긴 하네요. 다른 차량은 조금 차별화되는데 여기에 고무 패킹 그리고 문짝에 고무 패킹 있는 거 요거는 다른 차량 구조는 비슷해요. 고무 패킹 소재가 조금 더 팽팽한 것 같고 줄이 거의 있는 거 요런 것 때문에 방수 뭐 기밀 뭐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게 설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문짝 하나만 봐도 이거 막 호두나무 이거 진짜 호두나무를 쳐서 만든 진짜 나무예요. BYD는 여기다가 줄넣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늘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갖고 다니는 그 보트를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보트를 좀 이렇게 텐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 문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텐션이 없이 여기를 다 플라스틱으로 막아버리면은 보틀 자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텐션 있는 거를 좀 많이 쓴다. 그리고 당연히 뭐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문을 열 때는 요거를 눌러서 여는데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끊겼을 때는 요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여는 레버가 요 밑에 딱 보이는 곳에 비상시에 열 수 있는 문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구도 공들여서 만들었네. 근데 이제 2년 전에 만든 차라서 그런지 이렇게 끈 타입으로 해놓긴 했어요. 요즘에 만든 거면은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쫙 열리고 막 뭐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스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도 일단 중국의 자존심 같은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나 앞뒤 램프라든가 뒤에 램프도 지금 앞에 램프처럼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하잖아요. 이쪽에는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1200마력짜리 전기차긴 한데 배터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배터리가 한 50kWh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충전만을 위해서 왱 하고 굴러갑니다. 동력에는 연결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기름도 가득 채우고 전기도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120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3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1200km를 간다는 거는 3톤짜리 차를 1200km를 간다. 그리고 이제 각 바퀴에 300마력 300마력 이렇게 1200마력을 해주기 때문에 3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3초대에 시속 100km까지 가속되는 것은 물론 이 바퀴는 앞쪽으로 굴리고 저쪽 바퀴는 뒤로 굴리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탱크턴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 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비싼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고 위에 라이다 센서도 저렇게 3개나 붙어 있잖아요. 라이다 센서가 3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서 보면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 거나 차 있는 것까지도 저 라이다 센서가 다 센싱을 해가지고 계기판에 보여줬었잖아요. BYD가 앞으로 자율주행도 3단계의 그레이드로 이렇게 저가 모델에는 라이다 센서를 쓰지 않는 자율주행 그리고 이렇게 고급 모델에는 라이다 센서를 여러 개 해서 조금 더 정교한 자율주행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다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요게 2년 전에 나온 차인데도 요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는 조금 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좀 과시하고 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는 이해하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BYD가 1995년에 시작된 회사고 지금 자동차를 만든 지 뭐 20, 30년 요 정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기술력도 많긴 하지만 뭔가 잘 안 됐을 때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고려하다 보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조금 둔해집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신기술 적용하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좀 거침이 없이 막 신기술 적용하면서 저 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조금씩 막 따라잡고 막 이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된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현대자동차 한 10년 전, 20년 전을 보는 듯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4개의 모터로 각 바퀴를 제어하는 기술 같은 거는 현대자동차도 계속 뭐 지금 해보고는 있지만 4바퀴를 기민하게 제어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양산차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저기 슈퍼카급의 양왕 U9 저것도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차가 제자리에서 막 점프를 합니다. 서스펜션을 팍 늘려서 점프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요런 거. 그리고 탱크턴도 되고 저것도 쿼드 모터예요. 모터 4개 들어가 있어요. 저것도 1200마력입니다. 이렇게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거침이 없는데 이게 뭐 양면성을 갖고 있죠.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없는 신기술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대자동차 기준으로는 완전히 입증된 기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130여 개가 있다가 이거를 15개 정도로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성적 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또 BYD처럼 지금 선도업체로 되어 있는 회사는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은 후발주한테
우리한테 먹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존을 걸고 자동차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하는데 진짜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로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짝퉁차 만들고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이 수준은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도 겁이 나서 적용하지 못하는 기술들을 과감하게 넣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들 이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다른 차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경쟁의 힘이라는 거는 진짜 위대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 기업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관세도 막 얻어맞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시달리면서 경쟁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회사기 때문에 조금 좀 나태해졌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이 신차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YD 양왕 리뷰하다가 너무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